퇴근길에 카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 밤에 QLD TQQQ 매수 버튼을 누르는 손이 같습니다. 다르게 느껴지시죠? 하나는 소비고 하나는 투자니까요. 근데 뇌는 둘 다 똑같이 처리합니다. 지금 당장 기분 좋아지는 선택, 지금 당장 불안이 줄어드는 선택,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선택. 그 즉시 보상에 길들여진 뇌가 돈을 새는 구멍을 만들고 동시에 투자도 망칩니다. 오늘은 부자일수록 안 하는 것, 그리고 왜 티를 안 내는지 그걸 QLD TQQQ에 그대로 연결해서 현실적인 루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카드값부터 줄고 레버리지 투자도 훨씬 덜 흔들리실 겁니다. 아파트 주차장 보시면 늘 그런 장면 있죠. 제일 비싼 차가 제일 돈 많은 집 차가 아닌 경우, 반대로 진짜 자산 큰 분들은 목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 끌고 오래된 차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갑니다. 회사도 비슷합니다. 연봉 높은 임원일수록 소형차 타는 경우 많고 대리 과장급이 더 무리해서 수입차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합니다. 검소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부자는 참는 게 습관이라 그렇다. 근데 핵심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부자는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참는 순간이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겉으로 티가 잘 안 납니다. 티가 안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보여주는 걸로 점수를 따지 않습니다. 점수는 통장과 자산표에서 이미 충분히 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안 되느냐? 나는 왜 카드값이 이렇게 많고 나는 왜 투자도 자꾸 급하게 하느냐? 답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과 규칙입니다. 뇌가 학습한 패턴입니다. 지금 세상은 즉각 보상 공장입니다. 알림이 울리고 쿠폰이 뜨고 배송이 내일 오고 결제는 3초면 끝나고 리워드가 쌓이고 포인트가 들어오고 그 순간 뇌가 배웁니다. 지금 눌러라. 지금 사라. 지금 결제해라. 지금 들어가라. 지금 매수해라. 소비만 그런가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흔들리면 알림이 뜹니다. 커뮤니티가 불붙습니다. 누가 수익 인증합니다. 누가 폭락 공포를 올립니다. 그러면 뇌는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 눌러라. 지금 들어가라. 지금 팔아라. QLD TQQQ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충동도 증폭시킵니다. 불안이 3배로 커지고 욕심이 3배로 커지고 후회도 3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실력보다 먼저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일수록 안 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즉시 결제, 즉시 반응, 즉시 과시.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즉시성을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즉시성은 대부분 비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최신 폰을 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나한테 선물이지. 이번 달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근데 부자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내 시간을 얼마나 사주는가? 이 돈이 내 불안을 얼마나 줄여주는가? 이 돈이 내 자유를 얼마나 앞당기는가? 여기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늘 트레이드오프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걸 사면 무엇을 포기하는가? 100만원짜리 소비는 그냥 100만원이 아닙니다. 100만원은 다음 달의 숨통이고 여유자금이고 조정장에서 눌러담을 탄약이고 내 가족의 선택지입니다. 반대로 트레이드오프 계산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다들 쓰잖아. 나도 이 정도는. 이번 달만.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이번 달만이 12번 반복되면 1년이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QLD TQQQ로 가져오겠습니다. 투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QLD TQQQ가 오를 때는 모두가 천재가 됩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레버리지는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든 게 아니라 즉시 반응을 끊어내는 장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마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4가지로 정리됩니다. 믿음, 비교 방식, 결제 타이밍, 필요와 욕구 구분. 이 4가지를 소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투자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입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부자는 소비를 참으면 기회가 온다고 믿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버튼을 참는 순간이 더 좋은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기록입니다. 경험입니다. QLD TQQQ는 특히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들어가는 기준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준입니다. 오늘 사고 싶다.
근데 오늘은 안 산다. 그 대신 체크한다. QQQ의 21선 기준으로 지금이 어디인지 본다. 내가 정해둔 구간인지 본다. 내 현금 비중이 맞는지 본다. 기준 바뀌면 참는다. 참는 순간이 기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교 방식입니다. 소비에서 부자는 가격표만 보지 않고 다른 대안과 비교합니다. 이 돈이면 여행이냐, 강의냐, 운동이냐? 투자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매수하면 무엇을 포기하는가? 지금 들어가면 더 크게 빠졌을 때 살 탄약을 포기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리밸런싱의 선택지를 포기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마음의 평정을 포기합니다. 이 비교가 들어가면 손이 멈춥니다. 셋째, 결제 타이밍입니다. 부자들은 즉시 결제를 금지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7일 리스트에 올립니다. 7일 뒤에도 진짜 필요하면 삽니다. 이 습관을 QLD TQQQ에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 QLD TQQQ가 너무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 싶은 이유를 메모에 한 줄로 적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에 다시 보겠다고 적습니다. 단 조건을 붙입니다. 24시간 뒤에도 같은 이유가 유효하면 그때 분할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보면 이유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는 확신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불안이었습니다. 어제는 기회였는데 오늘은 그냥 남들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보이면 불필요한 매수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넷째, 필요와 욕구 구분입니다. 소비에서 필요는 생존이고 욕구는 과시와 쾌감입니다. 투자에서도 필요와 욕구가 있습니다. 필요한 투자는 뭐냐? 내 자산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에 맞는 매수입니다. 욕구 투자 뭐냐? 불안을 잠재우려고 들어가는 매수입니다. 남들 수익 인증 보고 들어가는 매수입니다. 손실 회복하려고 무리해서 들어가는 매수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매수가 5년 뒤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감정을 잠깐 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욕구 쪽이면 매수는 보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QLD TQQQ는 타이밍이 생명인데 기다리면 놓치지 않나요? 놓치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조금 놓치는 대신 크게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한 번에 급한 매수로 얻는 5%보다 한 번에 급한 손절로 잃는 30%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속도가 아니라 규칙이 생명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부자들은 QLD TQQQ를 안 하나요?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합니다. 다만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내 정체성으로 삼지 않습니다. 수익 인증으로 자존감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버리지를 할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티를 내는 순간 자기 감정이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면 더 욕심납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해야 오래갑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티를 안 내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돈은 결국 선택권인데 티를 내는 순간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주변 시선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체면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비가 고정비가 됩니다. 차를 낮추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옷을 줄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이게 무서워지는 순간 부자는 부자가 아닌 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티를 안 냅니다. 티를 내는 건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투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포지션을 떠벌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수익을 자랑하면 더 위험한 베팅을 하게 됩니다. 손실을 숨기면 더 무리해서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조용히 기록합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데이터만 봅니다. 이제 현실적인 루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4일만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결제 지연 버튼 만들기입니다. 소비든 투자든 바로 누르는 행동을 막는 장치를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폰 바탕화면 첫 페이지에 메모 앱을 두세요. 무언가 사고 싶으면 QLD TQQQ를 사고 싶으면 먼저 메모 앱에 적으세요. 지금 사고 싶은 이유, 지금 사고 싶은 금액, 지금 기분 상태, 이 세 가지를 적습니다. 이걸 적는 순간 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충동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7일 리스트를 투자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7일이 길 수 있으니 24시간 리스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절대 결제하지 않는다. 오늘은 절대 시장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규칙 하나로 급한 매수의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비교 단위를 돈에서 시간으로 바꿉니다. 30만원짜리 소비는 내 시급 기준으로 몇 시간인지 계산합니다. 투자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한번 급하게 들어가서
손실나면 회복에 몇 달이 걸릴지 계산합니다. 회복 시간이 길어 보이면 그 매수는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이 계산이 되면 레버리지에서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필요와 욕구 태그를 달아봅니다. 카드 내역에 태그 다는 것처럼 내 매수에도 태그를 답니다. 필요, 시스템 매수, 욕구, 불안 매수. 이렇게만 적어도 자기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순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즉각 보상 환경을 줄입니다. 쇼핑 알림을 끄세요. 카드사 이벤트 알림을 끄세요.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줄이세요. 하루 종일 시세창 켜두지 마세요. 시세를 보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손이 매수 매도 버튼으로 갑니다. 레버리지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 하나만 습관으로 만드세요. 결제 직전에, 매수 직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행동이 내 5년 후를 바꾸는가? 아니면 내 5분 후 감정만 바꾸는가? 이 질문이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카드 빚이 많으면 어떡하나요? 이미 손실이 크면 어떡하나요? 이미 쓴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손실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는 돈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의 만회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면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달라지고 다음 분기 계좌 곡선이 달라집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QLD TQQQ는 결론이 뭐냐? 결국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QLD TQQQ는 도구입니다. 칼입니다. 요리사가 잡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화난 사람이 잡으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건 칼을 더 좋은 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손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 손을 안정시키는 게 바로 지연 보상 루틴입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일수록 안 하는 것, 즉시 결제, 즉시 반응, 즉시 과시입니다. 부자들이 티를 안 내는 이유, 티를 내는 순간 돈이 새고 감정이 흔들리고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QLD TQQQ에서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기 전에 충동을 키웁니다. 그래서 승부는 종목이 아니라 뇌 사용법에서 갈립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QLD TQQQ가 사고 싶을 때 바로 누르지 마시고 메모에 적으세요. 이유, 금액, 지금 감정.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보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계좌를 지키고 결국 자산을 키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